자이언츠 가족 여러분, 오늘은 정말 복잡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롯데 자이언츠를 둘러싼 상황이 정말 이상합니다. 한쪽은 무너지고 있는데 다른 한쪽은 새로 지어지고 있거든요. 절망과 결단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8년 연속 포스트 시즌 실패. 이 흑역사를 끝내기 위해 롯데는 지금 정말 구조적인 수술을 진행 중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5가지 이야기. 첫 번째는 외국인 스카우트 조직의 대수술입니다. 빅리그 출신 전문가를 들여왔어요. 왜일까요? 그건 올해 외국인 선수 농사가 완전한 대실패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정말 아픈 이야기예요. 1년 전 초대형 트레이드가 어떻게 됐는지를 보면 롯데는 완전 승리, 두산은 완전 참사가 돼버렸습니다. 이것도 진짜 경영 능력의 차이를 보여주는 사례거든요. 세 번째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롯데의 감독 대행까지 지낸 코치가 미국 메이저리그로 떠나가고 있어요. 이건 뭐 하는 짓입니까? 롯데가 키웠던 인재가 다른 곳으로 흩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정말 희망의 신호예요. 일본에서의 연수, 츠쿠바 대학의 데이터 기반 훈련법. 롯데는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선수들을 성장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5번째, 마지막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입니다. 캠프 현장에서 잡담도 들리지 않는다. 이게 뭐 하는 말씀이냐면 선수들이 얼마나 절실한 마음으로 훈련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끝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새 시작의 신호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롯데는 달라질 거다. 베르사의 또 다른 실패가 반복된다. 솔직한 마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정말 부탁드려요. 롯데의 가장 절실한 겨울 함께 마주해봅시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구조적인 인정에서 나온 결단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외국인 선수 농사는 완전한 대실패였습니다. 그래서 롯데가 한 결단은 여러분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부터 말씀드릴게요. 2025 시즌 롯데의 외국인 투수 게리 R. 대체 선수 대비 기여 승수는 5푼 7미승으로 KBO 9위였습니다. 롯데보다 나쁜 팀은 KT 위즈 하나뿐이었어요. 외국인 타자 빅터 레이에스도 WAR 321승으로 7위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하는 수치입니까? 50홈런을 치는 괴물, 외국인 타자가 있는 리그에서 롯데는 외국인 선수로 경쟁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실패했을까요? 그 이유를 들어보시면 찰리 반즈, 부상과 부진으로 조기 퇴출 터커 데이비슨, 8월까지 10승을 거뒀는데 8월 말에 갑자기 교체 빈스 벨라스케즈, 11경기 1승 4패, 평균 자책점 8.23. 정말 형편없는 성적 롯데는 자신감을 잃었어요. 감보아가 전반기 6승 1패 평균 자책 2.11로 대활약을 했다고 해서 데이비슨을 갑자기 내보내고 벨라스케즈를 데려온 거죠.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데이비슨 퇴출 후 롯데는 12연패에 빠져 3위에서 7위까지 추락했어요. 이 자책골 같은 실패, 롯데는 정확히 인정했습니다. 롯데 핵심 관계자가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세요. 지난 시즌 외국인 선수 구성과 영입에서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구단 내부적으로도 많은 반성을 했다. 내년 시즌 좋은 결과를 내려면 외국인 선수 스카우트가 중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정말 솔직한 인정이었어요. 구조적 문제를 인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롯데가 한 결단은 외국인 스카우트 조직의 대수술이었습니다. 가장 핵심은 코너 브룩스 영입입니다. 브룩스가 누구입니까? 1978년생으로 다트머스대 출신이에요. 2000년 오클랜드 애슬레틱스 26라운드로 지명받아 마이너리그에서 6년간 투수로 뛴 선수입니다. 은퇴 후 보스턴대 투수 코치를 거쳐 텍사스 레인저스 어드밴스 스카우트로 빅리그 프런트에 첫 발을 디뎠어요. 여기까지는 그냥 경력이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은 여기입니다. 뉴욕 매체에서 2011년부터 2022년까지 11년간 국제 및 프로 스카우트로 근무했어요. 외국인 선수 영입에 노하우를 쌓은 거죠. 더 인상적인 건
최근까지 KIA 타이거즈에서 일했다는 거예요. KIA가 최근 몇 년 동안 외국인 선수 영입에서 정말 성공적이었습니다. 그 배경에 브룩스가 있었던 거죠. 윌 크로, 빅리그 풀타임 선발 출신. 부상으로 중도 교체됐지만 영입 당시 역대 최강의 외국인 원투펀치라고 불렸어요. 제임스 그네일,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유망주. 지난해 12승 5패 평균 자책 2.53으로 대성공. 올해도 27경기 100무차천 1이닝 8승 4패 평균 자책 2.25. 정말 뛰어난 활약이에요. 에릭 라워, 시즌 막판 KIA 합류 후 올해 MLB 토론토 블루제이스에서 놀라운 활약. 패트릭 위즈덤, 올해 110경기 35홈런 85타점 기록. 이 모든 성공의 뒤에 브룩스가 있었던 거예요. 다른 구단들은 저런 선수들을 대체 어떻게 데려온 거냐? 며 놀랐습니다. 바로 그 현인을 롯데가 영입했어요. KIA도 이직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롯데 구단도 확인했고요. 더 중요한 건 롯데가 브룩스 영입 외에도 다른 외국인 스카우트 인력을 충원했다는 거예요. 세이버 매트릭스와 트래킹 데이터 중심으로 분석하는 국제 업무 담당 인력 영입, 미국 현지에서 근무하는 스카우트 채용 정말 전면적인 개편을 한 거죠. 여러분,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롯데는 외부 FA 영입에는 지갑을 닫았지만 외국인 선수를 더 잘 고르기 위한 조직에는 투자했다는 거예요. 이건 매우 현명한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롯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과 할 수 없는 영역을 구분했기 때문이에요. 외부 대형 FA는 못하지만 외국인 선수를 더 잘 발굴하는 것은 할 수 있다는 거죠. 구단 관계자도 말했어요. 구단 내부의 여러 사정으로 외부 대형 FA 영입이 쉽지 않은 만큼 외국인 선수를 더 잘 뽑아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정말 현실적인 판단이었습니다. 현재 상황 분석, 벨라스트 캐즈, 교체 확실 간보와 더 좋은 선수가 나오면 변경 가능성. 레이에스, 재계약했지만 장타력 강화 필요하면 종합 검토 올겨울 외국인 투수풀이 나쁘지 않다고 했어요. 그래서 롯데는 최상의 카드를 선택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희망일까요? 롯데는 이제 우리는 구조를 바꿨다고 선언했어요. 코너 브룩스의 마이더스 소니, 부산에서도 통할까요? 광주, KIA에서 성공했던 그 마법이 이제 롯데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기대와 우려를 들려주세요. 그런데 다음 이야기는 정말 아픕니다. 1년 전 트레이드의 평가입니다. 1년 전 트레이드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여러분 정철원과 전민재를 보냈던 그 트레이드 기억하시죠? 지난 2024년 11월 22일 롯데와 두산 사이에 초대형 트레이드가 있었어요. 롯데가 보낸 것 신인왕 정철원, 유틸리티 내야수 전민재 롯데가 받은 것 1라운더 외야수 김민석, 유망주 투수 최윈 두산이 보낸 것 김민석, 최윈 두산이 받은 것 정철원, 전민재. 당시 에이전트들과 전문가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이건 정말 거대한 거래다. 1년이 지난 지금 평가가 나왔습니다. 현재까지는 롯데의 완전 승리, 두산에게는 참사예요. 먼저 롯데 쪽, 정철원 7억 경기 70이닝 8승 3패 21홀드, 평균 자책점 4.24로 필승조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전민재, 후반기 부진했지만 전반기에 불방망이를 휘둘렀어요. 101경기 타율, 먼287 5홈런 34타점, OPS 전 715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두산 쪽 김민석, 좌익수와 일루수 등 여러 포지션을 오갔지만 밤 5경기 타율, 228 1홈런 21타점, OPS 567로 심각한 성적을 기록했어요. 최우인, 스프링 캠프와 2군에서 맹활약했다고 하는데 잦은 부상 탓에 34경기 타율 0.22p 1홈런 7타점, OPS 덤보 핵심에 그쳤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느껴지세요? 롯데는 필승조와 주전 야수를 얻었고 두산은 유망주인데 아직 기대 이하의 성적을 보이는 선수들을 얻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추재현입니다. 추재현은 불과 1년 전에 두산에 합류한 선수였어요. 넥센 키움에서 데뷔했다가 롯데로 트레이드돼 이적했고 여기서도 주전으로 온전히 도약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난해 11월 22일 다시 두산으로 트레이드됐죠. 그게 바로 그 초대형 트레이드였던 거예요. 두산은 정철원과 전민재를 보내고 추재현과 김민석을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지난 2차 드래프트에서 추재현이 보호 명단에서 풀렸습니다. 야수진 보강을 노리던 키움이 냉큼 데려갔어요. 결국 두산은 기껏 공들여 트레이드로 영입한 주요 자원을 얼마 써보지도 못한 채 단 3억 원만 받고 다시 내보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롯데는 1년 전 트레이드로 정철원이라는 필승조 투수를 얻었고 올해 그 투수는 8승을 거두며 팀을 지키는 중입니다. 두산은 1년 전 트레이드로 김민석을 얻었는데 고도우석 경기 타율 돈 228. 이게 초대형 트레이드의 결과예요. 두산 입장에서는 정말 아픈 현실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김민석과 최우인이 아직 젊다는 거예요. 2004년생과 2002년생이거든요. 아직 잠재력이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망주라는 점에서 리스크는 있어요. 터지지 않으면 이 거래는 두산의 손해로 두산의 새로 완전히 굳혀집니다. 여러분, 이 대조를 어떻게 봅니까? 롯데는 필승조를 얻었고 두산은 유망주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플러스 미래, 이 선택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사례네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롯데가 키웠던 코치가 떠나가고 있거든요. 롯데가 키웠던 코치가 메이저리그로 떠나간다? 여러분, 정말 슬픈 뉴스입니다. 행크 콩거, 이름 들어봤나요? 한국계 미국인으로 한국 이름은 최현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롯데의 배터리 코치로 활동했던 지도자예요. 포수 출신인 그는 2006년 메이저리그 신인 드래프트에서 LA 에인절스 1라운드 25순위로 지명받았어요. 메이저리그에서 1급 시즌을 뛰었고 통산 373경기 타율 .221, 31홈런, 114타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메이저리그 최상위 수준의 프레이밍 능력으로 쫓스윙 능력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죠. 은퇴 후 롯데에 합류했습니다. 롯데에서의 행크 콩거는 정말 유명했어요.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지도 철학으로 롯데 젊은 포수진의 기량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2021년에는 레리 서튼 감독 부임과 함께 벤치, 코치, 수석 코치 역할까지 맡았어요. 그리고 서튼 감독이 코로나19로 자가격리에 들어가자 행크 콩거가 감독 대행을 맡았습니다. 정말 롯데에서 신뢰받는 인물이었던 거죠. 그런데 2011년 12월 행크 콩거는 미네소타 트윈스의 제안을 받아 떠났어요. 4시즌을 미네소타에서 보냈어요. 배터리 코치와 일루 코치를 겸임했고 2025시즌엔 보조 벤치 코치직도 맡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0일 볼티모어 오리올스의 불펜 코치로 합류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국 현지 매체들이 전했어요. 여러분, 이게 뭐하는 말입니까? 롯데가 키웠던 감독 대행이 이제 메이저리그 불펜 코치가 되는 거네요. 이건 롯데 입장에서는 정말 슬픈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롯데가 키웠던 인재가 이제 다른 곳에서 활약하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행크 콩거는 볼티모어에서 크레이그 엘버나즈 신임 감독의 코칭 스태프에 합류합니다. 불펜 코치라는 새로운 역할이 주어졌어요. 볼티모어는 또 다른 코치도 영입했습니다. 브래디 노스, 지난 4시즌 탐파베이 레이스에서 일한 보조 타격 코치예요. 두 사람 모두 탐파베이 인맥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정말 조직적으로 코칭 스태프를 구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좋은 인재는 더 나은 곳으로 떠나가요. 특히 메이저리그라는 더 높은 무대가 있으면 말이에요. 롯데는 행크 콩거를 어떻게든 붙잡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메이저리그 기회는 거절하기 힘든 제안이거든요. 이것도 롯데의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네요. 외국인 코치도 더 좋은 곳으로 떠날 수 있다는 그 불안정한 말이에요. 그런데 다음 이야기에서는 희망이 보입니다.
롯데가 새로운 방식으로 선수들을 성장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타율 2푼 깎더라도 홈런을 더. 일본 연수에서 얻은 롯데의 새로운 방향성. 여러분,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롯데는 지난 10월 20일부터 이달 2일까지 고승민과 나승엽을 일본 츠쿠바 대학으로 파견했어요. 여기서 뭘 배웠을까요? 이병규 타격 코치가 직접 설명했습니다. 모션 데이터나 동작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선수들이 직접 수치를 확인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차이점이었다. 말로 받아들이는 것과 다르지 않나. 여러분, 이게 뭐 하는 말입니까? 수치로 확인한다. 는 거예요.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거죠. 이병규 코치도 놀랐대요. 저도 몰랐던 부분들이 있었다. 저는 정말 많이 느꼈다. 고 승민이와 나승엽이도 정말 많이 느꼈을 것이다. 코치, 자신도 배웠다는 거예요. 정말 새로운 시스템을 접한 거죠. 고승민과 나승엽. 올해 두 선수 모두 기대 이하였어요. 고승민, 121경기 타율 77, 4홈런 45타점, OPS 1700, 나승엽, 105경기 타율, 본이 29, 9홈런, 44타점, OPS 1707 모두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어요. 특히 나승엽은 작년 .312에서 229로 추락했죠. 그래서 롯데는 이 두 선수에게 명확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병규 코치가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세요. 고승민과 나승엽 모두 우리 팀에서 중장거리 타자가 되어야 하는데 타율 2푼 정도가 깎이더라도 홈런을 더 치는 것을 원한다고 했다. 그런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짰다. 정말 명확한 목표네요. 타율이 조금 떨어져도 좋으니 홈런을 더 쳐라 라는 거죠. 왜일까요? 롯데의 올해 시즌팀 홈런은 14개로 유일하게 세 자릿수를 채우지 못했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현대 야구에서는 홈런이 게임의 승패를 결정하니까요. 이병규 코치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타구 발사각. 평균을 230도는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 선수들은 다 발사각이 낮다. 발사각이 낮다는 건 뭐 하는 말입니까? 그건 선수들이 찰나게만 친다. 는 뜻이에요. 홈런이 나오기 어려운 각도로 친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짰어요. 발사각을 높이고 동시에 배트 스피드와 타구 스피드를 유지하는 훈련을 말이에요. 타이밍을 잘 잡아서 스윙해야 한다. 그쪽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어떤 트레이닝을 해야 하고 어떤 루틴을 정립해야 하는지, 어떤 트레이닝을 해서 어떤 신체적인 부분을 강화시킬 수 있는지를 알려주었다. 정말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이었어요. 고승민도 감동했습니다. 비슷한 것도 많았지만 새로운 것도 되게 많았다. 한국에서 하체를 잘 써야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스쿠바 대학에서는 하체를 어떻게 써야 하고 어떻게 힘을 모아서 전달을 해야 하는지를 데이터로 확인하고 연습했다. 데이터로 확인했다. 이게 중요해요. 말로만 들었을 때와 데이터로 시각화해서 봤을 때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고승민은 이어서 말했어요. 그런 방법을 섬세하게 하나씩 배워왔다. 처음 배운 것들인데 좋은 것 같다. 더 구체적으로 고승민은 설명했어요. 단순히 티베팅을 하더라도 10대 넘는 카메라로 찍어서 헤드 스피드, 궤도, 방향 등이 나오게끔 하더라. 너무 잘 알려주셔서 어떻게 쳐야 높은 확률로 좋은 타구가 나오고 어떻게 해야 잘 칠 수 있는지를 알려줬다. 10대가 넘는 카메라. 여러분 알겠죠? 이건 정말 첨단 기술이에요. 마치 메이저리그 스탯캐스트 같은 시스템이 일본에서도 구축되어 있다는 거죠. 나승엽도 놀랐어요.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하고 발사각 타구 속도 등에 중점을 둔 운동을 많이 했다. 배팅보다는 신체 트레이닝을 더 많이 했다. 정말 배팅 연습이 아니라 신체 트레이닝을 했다는 거예요. 둘 다 지적받은 부분이 있었어요. 유연성이 부족하고 가동 범위가 좁다. 는 거였죠. 두 선수 모두 츠쿠바 대학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토대로 중장거리 타자로 성장하기 위해 비시즌 유연성 강화 훈련에도 집중할 예정이에요. 이병규 코치는 강조했습니다. 올해보다는 무조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말 확신에 찬 말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롯데는 이제
데이터 기반 훈련 계열으로 선수들을 성장시키려고 합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수치로, 시각으로, 과학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새로운 시도네요. 성공할 수 있을까요? 고승민과 나승엽이 정말 중장거리 타자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고승민도 나승엽도 그 책임감을 짊어지고 있어요. 고승민, 장타든 컨택이든 모든 부분에서 떨어졌다. 더 이상 떨어질 것도 없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에 몸을 맡겼다. 나승엽, 내년 시즌 시작 전까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 팀에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선수가 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쉬지 않고 충실히 보내겠다. 댓글로 이 두 선수의 반등을 응원해 주세요. 그런데 다음 이야기는 정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정말 감동적합니다. 육성 전략의 집대성. 캠프 현장에서 잡담도 들리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 여러분. 오늘 마지막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입니다. 롯데는 2차 드래프트 이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선수들을 육성하고 있어요. 일본 츠쿠바 대학, 고승민, 나승엽, 타격 메커니즘, 지바롯데 마무리 캠프, 전민재, 한태양, 수비 타격 루틴, 대만 윈터리그, 김진욱을 포함한 투수 9명, 포수 박건우, 실전 감각, 미야자키, 마무리 캠프, 야수 13명, 포수 3명, 투수 8명, 본진 훈련. 이 모든 게 하나의 전략 속에 있어요. 내부 유망주 성장이라는 전략이죠. 미야자키 마무리 캠프의 분위기는 정말 특별했어요. 롯데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캠프 현장에서 잡담조차 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이 뭐하는 말일까요? 이건 선수들이 얼마나 절실한 마음으로 훈련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잡담이 없다는 건 모두가 이 순간을 허투루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선수단은 정말 빡빡한 일정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오전 8시 30분 얼리워크로 하루 일과 시작, 점심시간 외 숨 돌릴 틈이 없음 저녁 식사 후 다시 야간 훈련 4일 훈련 후 1일 휴식, 정말 강도도 높은 일정이네요. 주된 목적은 기본기를 다지는 것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롯데에는 경험이 적은 젊은 선수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올 시즌 팀 실책 170개로 10개 구단 중 5위, 수비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었어요. 마무리 캠프의 주장 김동혁 외야수가 말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팀과 개인적으로 많은 것을 얻고 있다. 팀적으로는 선수들과 힘든 훈련 속에 더 가까워졌고 팀 성적을 위한 간절한 마음이 모인다는 것을 느꼈다. 정말 좋은 말이네요. 힘든 훈련 속에 더 가까워졌다. 이건 팀 분위기가 정말 좋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김동혁은 말했습니다. 이번 캠프에서 운동량을 확실히 많이 가져간 만큼 12월에도 쉬지 않고 내년을 위해 몸을 만들겠다. 12월에도 쉬지 않고. 여러분, 이게 뭐 하는 말입니까? 보통 선수들은 비시즌에 좀 쉬잖아요. 하지만 롯데 선수들은 계속 준비한다고 선언한 거예요. 전민재도 지바롯데에서 돌아온 후 말했습니다. 야구에 대한 시야를 넓힐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수비 밸런스, 타격 루틴, 순간적으로 힘을 쓰는 방법 등 많은 부분을 배웠다. 정말 구체적이네요. 기술뿐만 아니라 야구 철학까지 배웠다는 거죠. 여러분, 롯데는 지금 정말 내부 정신혁명강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외부 FA 영입 대신 내부 선수 성장에 집중하고 있고 외국인 스카우트 조직을 정비했고 일본 연수와 데이터 기반 훈련을 도입했고 마무리 캠프에서 정말 강도 높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성공할까요? 8년 연속 포스트 시즌 실패. 이번에는 정말 달라질까요? 캠프 현장에서 잡담도 들리지 않는다. 이 절실함이 현실이 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응원을 아니면 우려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롯데는 이제 시작했습니다. 2026 시즌을 향한 롯데 자이언츠의 전면적인 준비. 과연 어떤 결실을 맺을까요? 자이언츠 가족 여러분, 오늘 전해드린 5가지 이야기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외국인 스카우트 대수술, 트레이드의 역사적 평가, 코치의 떠남, 데이터 기반 훈련,
그리고 마무리 캠프의 절실함. 모두 다 롯데가 지금 이 순간에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구조적 개편, 전략의 변화, 그리고 선수들의 각오. 이 모든 게 모여서 2026 시즌의 롯데를 만들 거예요. 8년 연속 가을 야구 실패의 악몽. 이번에는 정말 끝날 수 있을까요? 캠프 현장에서 잡담도 들리지 않는다는 그 절실함이 현실이 될까요? 여러분의 댓글, 여러분의 응원, 여러분의 비판 모두가 롯데를 만들어갑니다. 롯데 자이언츠 화이팅! 다음 뉴스에서도 더 많은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구독 부탁드립니다.